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엔지니어링 도면 해독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받은 엔지니어링 도면 이해하기 발췌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가끔은 정말 암호문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아, 그쵸.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언어의 핵심을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이 도면들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면 괜찮을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도면 해독 능력이라는 게요. 단순히 기술적인 이해, 이걸 넘어서는 되게 중요한 소통 기술이거든요. 아, 소통 기술이요? 네, 그러니까 설계를 구상하는 사람부터 그걸 또 실제로 만들고 검사하고 조립하고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같은 그림을 보고 동일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공용어 같은 거죠. 아, 공용어. 그 표현 좋네요. 설계자의 의도를 현실로 정확하게 옮기려면 이게 필수적인 다리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공용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 자료를 보니까 도면에도 종류가 꽤 여러 가지던데요? 조립 도면, 상세 도면, 이런 것들이요? 네네.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각각의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보면요. 네. 조립 도면, 그러니까 애셈블리 드로잉이라고 하죠. 이건 여러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돼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나 시스템을 이루는지 그 관계를 보여주는 데 집중해요. 아, 관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전체적인 구조하고 또 부품 목록, BOM이라고 하죠. 그걸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마치 최종 완성품의 청사진,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럼 상세 도면은요? 그건 완전 다른 건가요? 네, 상세 도면 디테일 드로잉은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품을 이루는 개별 부품 그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요. 부품 하나하나요? 네, 그 부품의 정확한 모양, 크기, 재질, 표면 처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하학적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와, 정말 상세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 부품의 제작 설명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레이아웃 도면이나 인터페이스 제어 도면처럼 설계 초기 단계나 시스템 간 연결을 다루는 것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핵심은 역시 조립이랑 상세 도면 이 두 가지입니다. 목적에 따라 형태나 정보가 확 달라지는군요. 비유하자면 요리 레시피도 전체 과정 설명이랑 재료별 손질법이 다르듯이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럼 이런 도면들의 기본적인 구조랄까? 공통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 이런 건 뭔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도면이든 거의 항상 포함되는 기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표제란입니다. 표제란이요? 네, 보통 도면 오른쪽 아랫구석에 네모난 표 형태로 딱 자리 잡고 있죠. 아, 그거 봤어요. 빼곡하게 정보가 막 적혀있는 그 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거기가 도면의 신분증 같은 곳이에요. 신분증이요? 재밌네요. 네, 회사 이름, 도면 제목, 고유 번호, 그리고 축척, 그러니까 실제 크기 대비 비율이죠. 그리고 누가, 그리고 검토하고 승인했는지 이런 핵심 정보가 다 들어있죠. 상세 도면 같은 경우는 부품 재질이나 후처리 정보까지 포함되기도 하고요. 와, 정말 중요한 정보가 다 있네요. 그래서 도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나 위쪽에는 보통 수정 이력표, 리비전 히스토리가 있어서요. 도면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기록을 남기죠. 아, 수정 이력도요? 네. 그리고 이 영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넓은 공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품이나 조립품의 그림, 즉 뷰가 그려지는 도면 공간, 드로잉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표제란이 신분증이라는 비유, 이거 딱 기억하기 좋네요. 근데 그 도면 공간에 있는 여러 뷰들 있잖아요. 그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 각도에서 본 그림 같은데 배치가 막 제각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처음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명확한 규칙, 그러니까 투상법, 프로젝션 메소드라는 게 적용됩니다. 투상법이요? 네. 가장 기본은 정투상도 오르소그래픽 뷰즈인데요. 이건 물체를 여러 방향, 그러니까 앞, 위, 옆 이런 데서 직각으로 딱 바라본 2차원 모습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직각으로 바라본 모습이요? 네, 그렇죠.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면을 보통 정면도, 프론트 뷰로 삼아요. 네. 그리고 입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뷰들, 예를 들면 평면도, 탑 뷰, 나 측면도,
사이드 뷰를 추가하는 거죠. 아하,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이 뷰가 배치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점이에요. 두각이 약속이요. 어떤 거죠? 네, 바로 제1각법 First Angle Projection하고 제3각법 Third Angle Projection입니다. 제1각법, 제3각법.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방식을 썼는지에 따라서 같은 뷰라도 도면상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네, 완전히요. 네. 제3각법은 주로 북미 쪽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건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위에서 본 모습, 즉 평면도는 정면도 위에 놓이고요. 왼쪽에서 본 모습, 좌측면도는 정면도 왼쪽에 놓이죠. 아, 그건 좀 이해가 되네요. 위는 위에, 왼쪽은 왼쪽에. 네. 근데 유럽 같은 데서 주로 쓰는 제1각법은 배치가 반대예요. 반대요. 네. 평면도가 정면도 아래에 가고요. 좌측면도가 정면도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요. 헉, 그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그래서 표제란 근처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단서요? 네, 바로 투상법 기호라는 건데요. 끝이 이렇게 잘린 원뿔 모양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본 작은 그림이에요. 아, 그 기호 본 것 같아요. 네, 이 기호의 모양을 딱 보면 제1각법인지 제3각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3각법 기호는 그 원뿔의 작은 원이 왼쪽에 그려져 있고요. 제1각법은 오른쪽에 그려져 있거든요. 와, 그래서 도면을 볼 때 표제란이랑 같이 이 기호를 먼저 확인하는 게 뷰 배치를 해석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나침반이라. 네. 자료에 나온 브래켓 도면 예시에도 보면 제3각법 기호가 딱 있어서 아, 이건 뷰들이 이런 관계구나 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그 작은 기호 하나가 도면 해독의 완전 핵심 열쇠였네요. 이야,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정투상도 말고 이해를 좀 돕는 다른 종류의 뷰들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보조뷰를 활용하죠. 예를 들어서 등각 투상도, 아이소메트릭 뷰라는 게 있어요. 등각투상도요? 네, 이건 물체를 약간 비스듬히 봐서 3차원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도와주죠. 아, 3D 그림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분해도라고 해서 등각투상도의 변형인데 부품들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그 순서대로 약간 떨어뜨려서 보여줄 때 아주 유용하죠. 네네, 조립 설명서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특정 부분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때는 그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상세도를 쓰고요. 아, 확대경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내부의 복잡한 형상을 좀 보여줘야 할 때는 가상으로 싹둑 잘라낸 단면을 보여주는 단면도를 사용합니다. 이때 잘린 면은 보통 빗금, 그러니까 해칭으로 표시를 하죠. 아, 빗금으로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면 작성자는 이런 여러 가지 뷰들을 잘 조합해서 설계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글자나 표 같은 것도 되게 많던데요. 그 BOM, 자재 명세서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그것들도 아주 중요하죠. 그림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BOM은 조립 도면에서는 거의 필수 요소예요. 네. 어떤 부품들이 몇 개씩 필요한지 목록화한 표죠. 도면에는 각 부품을 가리키는 동그란 품번 기호라는 게 있고요. 이 번호로 BOM 표에서 해당 부품 정보를 딱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 동그라미 안에 숫자 써 있는 거요? 맞습니다. 그거죠. 그 외에도 일반 주석을 통해서 재질이라든지 후처리 방법, 조립할 때 주의사항, 아니면 특정 부위 볼트 조일 때 얼마의 힘으로 조여라, 이런 토크값 같은 추가적인 지시사항들을 전달합니다. 와, 정말 정보가 많네요. 그리고 상세 도면에서는 무엇보다 치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걸 보고 실제로 만드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상세 도면의 핵심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치수, 다이멘션하고요. 또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걸 규정하는 공차예요. 치수와 공차. 네. 치수는 길이, 각도, 지름, 반지름 이런 것들을 숫자로 명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그 치수대로 물건을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이에요. 아, 그쵸.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미세한 오차는 무조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공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차라는 건 도면에 표시된 이상적인 치수, 그걸 호칭 치수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실제 제작할 때 허용되는 변동 범위를 명시하는 거예요. 아, 허용 범위. 네.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 0.1 이렇게 적혀 있다면 실제 길이는 9.9mm에서 10.1mm 살이면 합격이다. 이런 의미죠. 표제란에 일반 공차라고 해서 별도 명시가 없는 치술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기도 하고요. 네네.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공차가 없는 치수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공차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럼 공차는 무조건 작고 정밀하게 타이트하게 주는 게 좋은 건가요? 그게 또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공차를 주지 말라는 게 공차 설정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왜죠? 공차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너무 정밀하면 제작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져요. 특수한 장비나 공정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증가하거든요. 아, 비용 문제군요. 네, 부품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한 가장 여유 있는 공차를 주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설계입니다. 또 각 제조 방법, 예를 들어 주조냐, 절삭 가공이냐, 연삭이냐에 따라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공차 수준이 다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비용하고 직결되는 문제네요.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 자체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치수 기입 방식이 공차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형상의 치수를 이렇게 줄줄이 연달아 기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연쇄 치수 기입, 체인 디멘셔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각 치수의 공차가 계속 더해져서 맨 끝에 있는 형상의 위치 오차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이걸 공차 누적, 톨러런스 스택업이라고 부릅니다. 아, 공차가 쌓이는 거군요.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면, 데이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면 하나를 딱 정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치수를 기입하는 데이텀 치수 기입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준면에서부터요? 네, 이렇게 하면 공차 누적을 막을 수 있고 나중에 검사하기도 훨씬 용이해지죠. 물론 형상하고 형상 사이의 상대거리가 중요할 때는 연쇄 치수 기입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요. 아하, 상황에 따라 다르군요. 그 구멍 치수 기입도 뭔가 좀 복잡해 보이던데요. 특히 나사 같은 경우는요. 네, 구멍은 워낙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약속된 표기법이 좀 많습니다. 단순한 구멍은 보통 지름 기호하고 깊이를 표시하고요. 깊이 표시가 없으면 관통을 의미하는데 명시적으로 써주는 걸 더 선호하긴 해요. 네. 그리고 볼트 머리가 들어갈 자리를 파는 카운터 보어나 카운터 싱크 같은 경우는 전용 기호를 사용하고 필요한 치수, 지름, 깊이, 각도 이런 걸 추가로 기입하죠. 아, 그 기호들도 다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나사 구멍은 좀 더 정보가 많은데요. 그 지시선 하나에 나사 종류, 미터 나사면 M, 인치 나사 등 크기, 피치, 나사산 사이 간격, 등급 이런 제작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와, 그 짧은 거 하나예요. 네, 마치 나사 제작을 위한 작은 레시피 같다고 할까요? 표준 규격을 참조하기 때문에 약속된 기호만 알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야, 정말 많은 정보가 압축되어 있네요. 듣고 보니 기존의 치수나 공차는 주로 크기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면이 얼마나 평평해야 한다거나 구멍이 정확한 원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뭐랄까 형상 자체의 정밀도도 중요할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형상과 관련된 정밀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기하 공차, Geometric Dimensioning and Tolerancing, GD&T입니다. GD&T요? 네, GD&T는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부품의 형상, 예를 들면 평면도나 진원도 같은 거요. 그리고 자세, 평행도나 직각도 같은 거, 위치의 동축도나 위치도, 또 흔들림 같은 것들을 정밀하게 규정하는 조금 더 고급 언어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언어 체계라? 좀 더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솔직히 배우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도면에서는 네모난 체어 틀, Future Control Frame이라는 기호 블록으로 표현되는데요. 네모난 틀이요? 네, 거기에는 어떤 기하학적 특성을 예를 들어 직각도 기호, to 얼마의 공차값으로 어떤 기준, 데이텀을 따라서 제어해야 하는지가 딱 명시됩니다. 아, 예를 들자면 이면은 기준면 A에 대해서 0.05mm 이내로 직각이어야 한다. 와 같은 요구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훨씬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GD&T가 적용된 치수는 가끔 사각형 테두리 안에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기본 치수라고 해요. 이건 일반 공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GD&T로 관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부품 형상에 대한 품질 보증서,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깊은 논의가 필요할 정도로 방대한 주제이긴 합니다. 와, 정말 정교한 세계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이런 엔지니어링 도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2D 도면을 쓸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은 역시 모델 기반 정의, 모델 디자인, MBD입니다. 엔비디어? 네, 2D 도면 대신에 3D CAD 모델 자체에 다가 치수, 공차, 주석 같은 모든 제조 정보를 직접 통합하는 방식이에요. 3D 모델에 바로요? 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또 통계적 공차 분석 같은 기법을 활용해서 부품 공차가 전체 조립품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밀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군요. 네, 그렇죠. 아까 자료 출처로 언급된 인천기계직업전문학원에서 관련 영상을 제공한다고 하니 더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엔지니어링 도면의 세계를 정말 깊이 함께 둘러봤습니다. 조립 도면과 상세 도면의 목적 차이부터 시작해서 표제란, 그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투상법 기호, 그리고 여러 가지 뷰를 조합하는 법, 또 제조의 핵심인 치수와 그 현실과의 타협점이라는 공차, 마지막으로 형상의 품질 보증서 같은 GD&T 개념까지 훑어봤네요. 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결국 이 도면이라는 게 엔지니어들 사이에 정말 정밀한 언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처음엔 되게 복잡해 보였던 선과 기호들이 이제 조금은 명확한 소통의 도구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도면 해독 능력은 단순히 그림을 읽는 것을 넘어서요.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오류 없이 구현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설계부터 제작, 검사, 조립에 이르는 이 제품 탄생의 전 과정에 훨씬 더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기여할 수 있다. 오늘 저희의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MBD처럼 정보가 점점 3D 모델 자체에 통합되는 추세라면 미래의 엔지니어와 기술자에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2D 도면 해독 능력의 중요성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시각적 해석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또 어떤 것은 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의 전당 2층 기계 직업 전문하고 where we meant to be 최신 기술과 열정 1, 4,